3파전으로 치러진 보은 도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역 민심은 11년 만에 가장 낮은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 유치 서명차 충북을 찾았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민주당 내 입지가 견고해져 이 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보복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물차를 10km를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음주가 들통날까 봐 도망갔는데 경찰차까지 부서져 더 큰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고 책장과 책상이 전부였던 기존 도서관에 문화공간과 놀이터를 갖춘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3자 대결로 치러진 보은 도의원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원가피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7개월 만에 제 모습을 찾았고 국민의힘도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수억 원이 투입된 선거에 유권자가 절반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신과 무관심 등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남겼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원가피 당선인의 도전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사선 군의원 출신 경쟁자를 이겨야 했고 같은 당에서 활동했던 박경숙 후보의 재도전도 부담이었습니다. 금권 선거로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것도 같은 당에 몸담았던 박재완 전 의원. 표 분산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600여 표 차 승리였습니다. 보수 텃받침을 또 한 번 입증하며 국민의힘 군수와 같은 당 출신 국회의원이 있는 보은에서 삼각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무소속으로 가 계시지만 언젠가는 저희 당으로 복당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장으로 계시는 군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큰 시너지 효과를. 의원들의 이딴 낙마로 홍역을 치러온 충북도의회는 다시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박재완 전 도의원 사퇴 7개월 만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시 5석을 채우면서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의회 운영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절대 다수인 민주당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집행부를 향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게 됩니다.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이나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권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살필 유일한 기회였던 만큼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던 선거. 정작 유권자들의 관심을 얻는 데는 실패하면서 역대급 흥행 참패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투표 참여 유권자는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13,000여 명으로 46.5%에 그쳤습니다. 홀로 치른 재선거라지만 충북 최고 투표율을 보이던 보은에서 최근 11년 사이 가장 낮은 성적표가 나온 겁니다. 세금 낭비며 사람들 오고 가며 이런 거 다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분들이 솔직히 인지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약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불과 3년 사이 세 번째 도의원 선거다 보니 시작 전부터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겠죠. 이 사람은 또 이번에는 선거에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또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이고 속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번 선거를 위해 투입된 충청북도 예산은 8억 4천여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투표자 한 명의 표값이 약 6만 2천 원이었던 셈.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내게 하는 법안이 이슈 때마다 발의되고 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민주당 내에서 대권 입지가 견고해진 주자가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선거 다음 날인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정치적 언급은 자제했지만 자신의 소신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충북의 이재명 조직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충북도청 대회의실로 들어섭니다. 경기 남부권과 충북을 잇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를 국가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서명을 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많은 문제가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해왔다며 교통 소외 지역 해결의 공정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공정한 세상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인데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시용 충북지사도 공조의 뜻을 더했습니다. 이시용 지사는 지난달 자치분권 챌린지에 참여하며 다음 주자로 이재명 지사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힘을 마주시기를 부탁해 맞이했습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다시 한번 오신 거 환영하면서 민주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바로 다음 날인 만큼 당내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입에 관심이 쏠렸지만 충북에서 정치적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의 당내 대권 입지가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충북의 지지층은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전 도의원을 주축으로 당내 경선 조직도 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민주당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낙연계는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일단 다음 달로 예정된 대표 선거에 집중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을 향해 빠르게 재편되는 전국 속에 충북의 여권도 재보선 참패가 촉발한 격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과 경기도가 수도권 내륙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충북도청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관련 지자체 단체장들과 임호선, 이규민 국회의원이 참석해 경기 남부와 충북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로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선, 동탄에서 안성과 진천을 거쳐 청주공항에 이르는 78.8km의 광역철도로 2조 3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동 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 10여 명이 오늘 오전 충주시청에서 허가 취소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영업 재개와 보상을 요구하며 한때 시장실을 점거하고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실 진입을 막던 직원 1명이 다쳤습니다. 충주시는 오는 15일까지 라이트월드 원삭 복구를 명령했고 투자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밤에 경찰과 추격전에 벌인 화물차 기사가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음주 상태였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후 음주운전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밤 10시가 가까운 시각. 마을 앞 도로에서 1톤 화물차 한 대가 경찰차를 피해 도망갑니다. 국도에 들어선 뒤 경찰의 정차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앞을 막아보지만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갓길로 빠져나가 경찰을 따돌립니다. 위험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마을로 들어선 뒤엔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빠져나가며 경찰과 숨바꼭질을 계속합니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20분간의 위험한 도주국은 막을 내렸습니다. 10km가량 이어진 도주국은 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끝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끼어들기 시비로 112에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에 잡힌 건데 이미 과거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하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불응하고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아서 도주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술집과 음식점의 영업 제한 시간이 해제된 지난달 중순 이후 음주운전이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유원지 등 주요 길목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충북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내사 사건이 9건으로 늘어 대상자도 모두 1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 2명이 포함됐으며 지방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부동산 거래 정보와 소유 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말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사용 보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예정됐던 학교 대상 첫 백신 접종도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일선학교 특수보건교사 1,900여 명을 비롯해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1차 우선 접종 대상 3,200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노숙인 시설 등 도내 취약시설 입소자 5,200명에 대한 내일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다음 주 이후로 수년됐습니다. 다만 시군구 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네모 반듯한 서고의 책장과 책상, 적막할 정도로 조용해야 했던 한 도서관이 춤추고 뛰어노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원하는 도서관의 모습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런 도서관이 나온 겁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25년 전 문을 연 보은의 한 도서관. 책장 옆 매트리스가 깔린 푹신한 공간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놉니다. 여느 도서관과 달리 조용하라는 푯말도 혼내는 어른도 없습니다. 아예 책을 지운 또 다른 공간. 춤을 추고 게임도 하며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3D 프린터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실까지. 여기선 책이 전부가 아닙니다. 갈색 톤의 단조롭고 무거웠던 내부 색조는 알록달록 한층 밝아졌고 모두에게 같은 자세를 강요했던 기존 책상은 잠시 누워도 되는 좌식 마루가 됐습니다. 집중력 뻔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도서관의 변신입니다. 도서관을 생각하면 갈색 같은 약간 그런 색이 떠오르고 조용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엄청 활기찬 느낌이 들어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낡은 도서관을 새로 고쳐 선보인 첫 교육문화 복합 도서관입니다. 주 이용자인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더하는 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설계 과정부터 학생들이 참여하여서 이 공간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채로운 활동들을 여기 담을 것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내년까지 군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곳당 평균 30억 원을 들여 7곳을 더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달 들어 중단됐던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재난 문자 송출이 재개됐습니다. 도내시군은 경각심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재난 문자를 다시 허용한 정부의 변경 지침에 따라 전일 확진자 발생 현황을 하루 한 차례 문자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확진자 발생 정보나 보편적인 방역수칙 이행 당부 등의 내용은 국민 피로감 차원에서 송출하지 않습니다. 청주의 한 병원에 근무하는 20대가 열흘 이상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참아오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인후통 등의 증세를 보이다 어제 자진 검사를 받은 20대가 확진 판정을 받아 근무하던 병원을 중심으로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말부터 이상 증세를 자각한 청주의 30대를 비롯해 오늘 청주에서만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북의 누적 확진 환자는 2,302명입니다. 충청북도가 수출형 김치 거점 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7만 제곱미터 규모의 김치 거점 단지 조성을 목표로 스마트 김치 복합 단지 조성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광주에 있는 김치타운과 차별화된 수출형 단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